이런 커리어 패스를 봤을 때는 타인의 생각들이 좀 개입이 됐었고 저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고 개입이 됐지만 최종 결정에 의해서는 나보다는 타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2020년 이후부터는 나 일반 간호사 안 맞고 하지만 저는 간호사 면허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간호학 공부는 재밌었거든요. 면허 신고도 잘하고 있고요. 제 모든 백그라운드는 그런 의료 이런 데 있지만 그게 맞지 않아도 내가 뭔가 개척해 나가겠다. 나는 뭔가 정해진 건 없다 커리어에. 그냥 내 성향에 맞춰서 내 성격에 맞춰서 이 일이 맞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캡코드 이주입니다. 오늘은 직무 역량 코치 혜원님과 함께 그동안 제가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커리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션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도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CV 이력서를 쭉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유튜브로 촬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원님은 이전에 이제 캡코드 유튜브에서 고객 인터뷰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캡코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혜원님이 이제 커리어 코치를 또 하시다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저도 너무 재미가 있고 내가 이런 커리어를 걸어왔는데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야기를 하면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치유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커리어 이야기를 할 때는 혜원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코치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회사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제 역량을 풀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리어 코칭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캡코드의 고객으로서 왔다가 오늘은 주인님이 저의 고객으로서 오게 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력서를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혜원님한테 제 이력서를 보여드렸어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주인님을 캡코드로 먼저 알게 되었지만 그 앞에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왜 간호사였었던 일을 했었다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이 이력서를 보면서 이런 계기로 이 일로 오게 됐구나 라는 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볼까요? 네. 간호사로서의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경력이 사실 간호사 경력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쵸. 간호사 경력이 지금 어느 정도 있었죠? 처음에 간호사 하시면서?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업무를 한 건 1년이 안 돼요. 한 9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CRC 연구간호사 경력은 4년 정도 되고요. CRA라고 해서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잠깐 했다가 현재는 임상연구 품질 보증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처음에 좀 인상 깊었던 이력 중에 하나가 CRC의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간호사님 분들과 조금 다르게 문서 관리나 공문 처리, 스케줄링, 이제 IRB 업무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킹하고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도의 관여도가 좀 높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킵코드까지 이어오는 단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간호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실습을 1000시간을 하게 되거든요. 1000시간의 실습을 하는 동안 저는 교직 실습도 잠깐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나는 환자에게 조금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이 병동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렇게 이 병동의 동선이라든지 듀티표를 짜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정말요? 간호사마다 해야 되는 잡이 있는데 그 잡의 업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도 이제 신규 간호사로서 간호 업무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간호사를 하게 되면 환자랑 많은 소통을 덜 할 수 있는 네. 아예 재워버리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이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간호사로 이제 대학병원에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병동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암 환자들을 보는 병동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한 3년 임상 연구까지도 암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암 환자를 그냥 계속 쭉 보게 되었는데 일반 병동에서 일반 간호 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간호사 태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태움 많이 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내가 아닌 느낌? 가면은 나를 완전히 가면을 씌우고 일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이제 찾아보던 찰나에 네. 잠깐 일하고 바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나약한가? 나는 정말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장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서울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절대 텀이 있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네. 바로 이제 다음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임상연구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들.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몰라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에 계시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진짜 호기롭게 네. 그냥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네. 제가 1,2학번인데 막 98학번 막 96학번 네. 선배들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제가 네. 1,2학번 누군데 너무 이제 이런 병원에 취업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뭐 면담 요청을 한 거죠. 아주 호기로웠어요. 멘토를 찾아다녔네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임상연구 간호사 팀장으로 계시는 대선배님이 계셨어요. 첫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 그냥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이 업무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다 문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업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맞아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환자도 보지만 그쵸. 환자랑 의사소통도 당연히 네. 해야 하지만 일반 간호사 업무보다는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했죠. 네. 그래서 그쪽 류의 업무가 조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이력서상으로 보여서 좀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연구 간호사 일을 할 때는 일반 간호사 때랑은 다르게 뭔가 제가 통제가 가능한 통제가 가능한 스케줄링 뭔가 변수가 생겨도 제가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프로젝트는 온전히 저 혼자 맡았었고 교수님들하고의 의사소통도 제가 하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거였고 물론 환자가 생길 때는 또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거는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외래 스케줄이 이때 몇 시였으니까 그 예약도 딱 되어 있고 몇 시에 예약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뭐 수술도 예약을 하는 거고 이미 스케줄링이 다 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링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이게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스케줄링하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연구간호사 일은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일 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주도해야지라는 마음보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더 많은 성취감이나 결과물이 나왔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임상으로 일했을 때 그 연구간호사로서 이 일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뭔가 스케줄링이 되고 주도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고 그게 반복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커리어를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4, 5년 차에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니어로서 한 3년 차 정도 업무를 어느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잘해내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는 시점이 가장 골든타임이 바로 그때였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이직을 마침 데이터 센터로 경험들이 생기게 됐더라고요. 이때 좀 어느 정도의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어렵게 딴 거고 또 많이 임상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는 아예 다른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개념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때 어떤 확신이나 아니면 네.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제 이력서 중에 2개의 병원을 삭제했어요. 되게 쇼트, 잊고 싶은 잊고 싶은 별로 비료인가요? 네.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기록이 아니어가지고 네. 삭제를 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그 커리어 패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맞아요. 저를 다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간호사로서 3군데에서 일을 했어요. 그 암센터에서 병동에서 일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인공신장실 이런 데에서도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모든 병원을 가게 된 계기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내가 간호사가 안 맞다는 거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간호사인데 왜 3교대 안 해? 그냥 간호사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게 싫었어요. 다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네. 한 번 더 해보자. 그래도 내가 이게 안 맞는 건 알겠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전을 했어. 과가 달라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일반 간호사를 했을 때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때 코로나 초반이었고 2020년이었으니까 코로나 초반 때 이제 거기는 워낙에 작은 병원이었고 나름 종합병원이지만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간호사인데 환자 간호를 못하고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몸이 아프기도 했고 통증이 좀 심해지는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때 진짜 내가 맞지 않는 일,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계속 주사 맞으러 다니고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에너지도 많이 없어졌고 나는 환자를 볼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또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연구간호사를 다시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연구간호사를 하면 좋긴 한데 처우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월급도 뭐 병원마다 다 달라요. 교수님마다 다른데 뭐 4대 보험도 안 되고 이런 데도 많아요. 뭐 월급이 밀려본 적도 있고요. 퇴직금도 겨우 이제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일이 맞지만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구인 공고를 찾아봤는데 빅데이터 센터에서 간호사를 구한다. 개발자들이랑 일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연구 간호사를 구한다 라는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고 업무를 할 때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업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가서 이제 어깨 너머로 개발자분들 어깨 너머로 SQL 하고 막 배우고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이런 업무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자격증이 막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지만 뒤에서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걸 따라하고 커리 짜는 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너무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제 눈에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막 몇십만 개의 데이터를 보는데도 안 피곤하고 거기서 틀린 거 다 찾아내고 내가 쿼리를 조금 수정해서 다 완성을 한 순간 너무 성취감이 막 맞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나?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군. 그러면 그 경험들을 어느 정도 좀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QA 업무로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환점 연결고리가 있긴 하죠. 왜냐면 QA 업무 직무 특성상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QA 업무를 하셨을 때 좀 이런 게 좀 더 체계화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일단 QA팀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임상연구 간호사 CRC를 할 때 오디슬 경험을 많이 했어요. 원래 오디시라고 이제 감사 경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일복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일복이 많은 많아서 새로운 케이스들을 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오디를 오신 분이 되게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고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무서운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이걸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QA팀을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QA팀이 경력직을 뽑아요. 제가 QA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당시에는 이제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교육 관리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매니징을 하는 측면에서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제 QA로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 이제 사람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침 타이밍이 빅데이터 센터에 있을 때 제가 킥코드 시초 킥코드 시초 뭐 레코더 제이의 뭐 노션 컨설팅을 하겠다 뭐 빅데이터 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데이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노션이 그걸 연결해서 제가 블로그로 이제 사람들을 모집했었고 무료 컨설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때 시초쯤에 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2021년 1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교육 이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이력이 많아가지고 저 이런 강의도 했었고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 액티비티의 강의나 컨설팅 내용이 워낙 많았었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용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업무를 엄청 만족감 있게 하시는 걸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킵코드를 하면서 동시에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느냐. 맞아요. 그게 사실 가장 궁금했죠.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병행을 하느냐. 힘들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대답이 너무 좋다. 맞아요. 늘 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 일이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다. 처음에 트레이닝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들어가서 3개월 다녔는데 못하겠다 했어요. 팀장님한테 저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다. QA 업무를 빨리 하고 싶다. 나 그만두겠다 안 그러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면담을 했을 때 지금 현 팀장님이 앞으로 1년, 2년 이후까지 해서 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고 어떻게 업무에 들어오게 하고 이거를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저는 그런 사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다 혼자 일을, 연구간호사 때 다 혼자 일을 했고 그냥 인계하고 버려두고 간 거 제가 막 이렇게 주워서 이거 모아가지고 분리하고 막 하나씩 했지. 누가 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뭐 프리셉터도 있고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정말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맞아요. 스케줄링을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좋다.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다녔죠.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이제 좋은 사수가 있으니까 SOP라고 표준 업무 절차서를 뭐 개발하고 제정하고 시스템 오디트로 감사가 들어오면 그 감사에 대응하고 뭐 프로젝트 오디트를 하기도 하고 시스템 오디트를 하기도 하고 유럽 인증 뭐 ISO 관련된 대응도 하고 저는 이제 신규 입사자가 오면 다 제가 오디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사자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진행을 항상 하고 GCP라고 해서 임상 연구에 되게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기도 강사로서도 업무를 했고 문서 관리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이제 인볼브돼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되게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이 업무가 가장 만족감 있게 느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직무 역량 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제 이 이력서를 보면서 그 주인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걸 더 잘 쓰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걸 또 재밌어요. 네. 저는 코딩은 재미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인님이 이제 QA 업무를 엄청 만족감 있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맞아. 오히려 앞에 간호사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이제 환자 대면 응대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썩은 표정으로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눈빛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사실 이제 눈빛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이 반짝반짝하는 눈빛. 제가 느꼈을 때는 주인님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이력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싫어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서 관리나 시스템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플래닝하는 거 그거를 맞아요.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킵코드 컨설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고객의 기준점을 먼저 맞아요. 잡고 그 고객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풀어내주는 걸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량들이 아마 QA에서는 많이 발현할 수 있어서 스스로도 엄청 유능감을 많이 느꼈었던 맞아요. 업무였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효능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느껴지는 맞아요. 거. 주인님이 좀 더 주인님답게 일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네. 이때였던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커리어 패스를 봤을 때는 타인의 생각들이 좀 개입이 됐었고 저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고 개입이 됐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에 의해서는 나보다는 타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2020년, 2022년 이후부터는 나 간호사 안 맞아. 일반 간호사 안 맞고 맞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쵸. 굳이 해야 네.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간호사 면허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간호학 공부는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면허 유지하고 있고 면허 신고도 잘하고 있고요. 제 모든 백그라운드는 네. 그런 의료 맞아요. 이런 네. 데 있지만 그게 맞지 않아도 내가 뭔가 개척해 나가겠다 나는. 그쵸. 네. 뭔가 정해진 건 네. 없다 커리어에. 네. 그냥 내 성향에 맞춰서 내 성격에 맞춰서 이 일이 맞으니까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간호사라는 업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주치는 업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 이 백다는 업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런 큰 병원에서는 그 중립 시스템이나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대면할 수 있는 환자와 맞아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네. 기회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그것처럼 좀 더 해낼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킵코드 대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주변의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인정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네. 상황의 업무가 맞아요. 됐을 때 주도적으로 하게 됐잖아요. 커리어 강화라고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킵코드라는 이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됐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그쵸. 컨설팅을 하게 됐고 네. 그렇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죠 이제? 그래서 저 이직 생각이 없었고 네. 굉장히 이 지금 직장에서 만족감과 유능감과 효능감을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직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킵코드 대표로서 기업 대표님과 미팅을 하다가 그냥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네. IT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제 히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놀라워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오히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가 커리어에 네. 어떤 발걸음을 가졌는지를 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행보가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장님도 저를 이제는 거의 3년 차로 네. 이제 계속 보셨기 때문에 네. 팀장님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언젠간 너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직 생각은 전혀 못 하셨대요. 근데 제가 IT 기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가 더 더 잘할 잘 것 해낼 같아. 수 있는 맞아. 근데 너무 좋으신 네, 팀장님이다. 맞아요. 그런 진짜 응원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네. 이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같이 일하는 게 좋더라도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는 거니까.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거기 네. 가서 더 잘할 것 같다 네. 라는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떼고 가는 거거든요. QA까지는 임상연구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가는 거였다면 간호사라는 딱지는 떼는 거죠. 네. 가는 거.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인 것 같아요. 뒤에 이력서에서 그 이력 이후에도 네. 중요하겠지만 네. 여기에서 쓰셨던 공부했었던 내용이나 자격증 땄던 거 이런 거 보시면 취득일이나 이런 게 타임라인이 아주 촘촘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그런 도전들이 그렇게 뭔가 위험하거나 리스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촘촘하게 계속 쌓아왔었던 것 중에 조금 더 새로운 벽돌 하나를 더 얻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너무 좀 중구난방인가? 제 이력서가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좀 별론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은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디 대학병원에서 5년 하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막 이렇게 되게 짧은 거, 이력이 많이 짧은 거, 그런 게 깔끔하고 너무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3교대도 못하는 간호사,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좀 자존감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가감없이 이력서를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오픈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 이력서를 어떻게 보면 이력서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마 그냥 간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그냥 뭐 노션 컨설팅이라는 그 업만 딱 봤을 때 연결 지어지지 않았었던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연결고리가 앞에 있었던 하나하나씩 쌓아왔었던 주인님이 했던 고민들, 일을 마주치면서 했었던 고민들, 또 일을 해내면서 했던 도전들이 다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다른 노션 컨설팅과 다르게 이런 관점으로 기준을 잡아서 시스템을 구축시켜주고 그리고 그거를 기능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점을 되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뒷단에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랑 뭐 라이센스 그리고 액티비티 제 연구 경험, 리서치 관련된 것까지 봤을 때 어떠신가요? 기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정말 스스로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고 그리고 내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됐기 때문에 찾아왔었던 것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그만큼 긴 만큼 고민도 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오히려 앞에 서티피케이트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주인님처럼 이렇게 취득일이나 기간이 촘촘하게 있으신 분들, 공백의 여지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를 앞쪽으로 두는 게 더 좋아요. 일자를 앞쪽으로. 일자를 앞쪽에 두어서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경력의 공백이 조금 있거나 예를 들어서 취득일 자체가 내가 토익을 딴 지가 뭐 만약에 한 5년 전이나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공백이 너무 길다. 그렇게 하면 취득일을 먼저 앞칸에 제일 첫칸에 하기보다는 자격이나 면허 과정명 자체를 앞쪽으로 둬서 내가 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언제 땄다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뭐 국제통역 관련해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라든지 그런 류로 내가 더 밀 수 있는 자격증이나 밀 수 있는 내역들을 앞쪽으로 두시면 항목 더 좋습니다. 자체를. 항목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 스킬은 항목을 취득일을 먼저로 할 거냐 아니면 자격 면허 과정명을 먼저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기관을 먼저 하고 싶으면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에서 후원하는 기관에서 했었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연결성이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관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인 이력서나 뭔가 표준화된 이력서 안에서는 바꿀 수 있는 그쵸. 부분이 없지만 이렇게 내가 커버레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뭐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자유 이력서 양식이다 라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조금 재량으로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액티비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네. 인상 깊었던 게 액티비티 부분도 사실 앞쪽에 기간이 많지만 사실 구분이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네. 강의와 컨설팅,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개발 네. 이렇게 파트를 나누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화돼서 이런 류의 컨텐츠를 강의로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컨텐츠를 컨설팅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류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시는 회사에 지원했을 때는 사실은 이 JD가 가장 핏이 맞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구분점을 두면서 내가 어떤 덩어리에 더 자신이 있다라고 어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되게 잘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액티비티에서 기관을 많이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관을 꼭 같이 명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내용은 사실 다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기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주셨다는 게 좀 더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서치 경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선으로 보지 않는 경력일 수 있어서 이제 이건 오히려 뒤쪽으로 해서 이 정도의 리서치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링크 부분.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살짝 아쉬운 거예요. 사실 링크 제가 제 CV에 링크를 넣은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간호사나 메디컬 쪽에서는 굳이 이거를 선호하거나 이런 경험은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함께 하려고 하시는 회사나 그리고 킵코드 자체로 봤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컨텐츠를 가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그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채널을 들어가는 내용들이 스스로도 편집도 하시고 다 내용도 다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포트폴리오 형태처럼 같이 보여주시면 그냥 유튜브 링크가 있다라는 것보다 유튜브 링크에 보여주시면서 이 유튜브에서 컨텐츠 편집 능력이나 컨텐츠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 경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컨텐츠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보면 이 컨텐츠를 채널을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겠다라는 태도보다는 이 컨텐츠 자체를 지속 가능성 있게 내가 성실하게 역량을 보여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건 정말 핏한 이력서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회사를 갔을 때 이 리서치 익스페리언스 부분이랑 클리니컬 트라이얼 익스페리언스 이 두 가지 부분을 뺐으면 아마 3, 4페이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아깝잖아. 아깝죠. 뭐라도 얘기하죠. 어펜딕스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다들 커버레터를 3페이지라고 얘기하더라도 3페이지에는 핵심 내용을 넣고 그 뒤에 뭔가 어필하고 싶은 건 어펜딕스로는 8페이지든 10페이지든 괜찮습니다. 왜냐면 프린트에서 딱 보다가 얘는 뭔데 두꺼워? 이러고 또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다 해놓는 게 제일 좋죠. 제 CV를 낱낱이 한번 펼쳐봤는데요. 일단 이 CV가 그냥 제가 만든 양식이고 워드 파일로 만든 양식이거든요. 근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다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틀이라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우리 다음에 촬영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 직무 역량 코치를 하시는 회원님의 CV 이력서는 얼마나 잘 쓰셨는지 를 제가 한번 저도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이때까지 노션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나 이런 것만 얘기를 했었다가 사실 본인의 커리어 이야기는 조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머뭇머뭇거려지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유튜브는 한지 조금 얼마 안 됐고 블로그를 한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블로그에 제 커리어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아팠던 투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연습을 했었다 보니까 이번 촬영이 그렇게까지 거리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가감 없이 저의 흑역사를 흑역사. 네, 저희 흑역사 넣어보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한 게 좋아요. 어차피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서.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력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했던 게 서로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오히려 이 고민이 지난 사람이 봤을 때는 아 맞아 내가 그런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지라고 돌아보면서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해서 좀 준비 해봤는데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네, 같이 간절하게. 그러니까 노션은 막 높은데. 네, 노션은 높은데 얘는 낮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저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CV 준비해 주시고요. 아, 네.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맨날 이력서 썼는데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